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유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 있는 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뭐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우선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 있는 분들과 좀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멜라루카 가족분들과는 몇 년 전에 제가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거에 또 멜라루카에서 소개해 드렸던 내용보다는 좀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아로마 테라피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 목차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잠시만요. 다음 화면은 넘어가진 않네요. 잠시만요. 그걸 내려야 되나 제가? 안 들어갔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교육 내용은 저희가 소득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부터 그다음에 이런 향들이 우리 인간에 게 미치는 영향, 특히 여러분들 요즘 뇌과학이 또 많이 인기죠. 그래서 뇌과학 쪽에서 또 측면에서 어떻게 이런 에센셜 오일이 인체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에센셜 오일에 대한 특징, 그다음에 인체 내에 미치는 뭐 효과, 흡수 과정, 특히 우리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도 여러분들 성분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도 성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그 화학적 성분, 그다음에 이제 독일의 컬트 슈나벨츠라는 그런 화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화학자가 에센셜 오일의 분류를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어떻게 혼합하고 그다음에 블렌딩 할 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아로마 테라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 수준에 따른 뭐 산업 환경의 변화 과정인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와서 조금 이런 소득 수준에 따른 트렌드의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만 불일 때, 2만 불일 때, 뭐 3만 불일 때 이런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인간들의 욕구나 욕망들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뭐 4만 불 시대, 5만 불 시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의 현태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인디비주얼 빙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그 존재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소비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혼밥이나 혼술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사회적 각도를 봤을 때 이제 개인주의 성향으로 많이 보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동 제한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우나나 이런 것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 문화가 이제 개인주의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대중탕 요즘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스파를 너무 좋아해서 대중탕 가는 걸 너무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겁나서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스파를 즐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대중적으로 즐겼던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즐기다 보니 많은 이제 개인 용품들이 많이 필요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로마 테라피 뭐 에센셜 오일을 하게 되면 조금 뭐 서양의 학문이고 서양의 테라피고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많이 일반화된 거죠. 그래서 그네들은 왜냐하면 대중 목욕탕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인 문화 또 개인주의 문화가 더 강조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런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런 산업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이런 소득 수준에 따른 트렌드 변화를 좀 간단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오감하게 되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좀 이렇게 후각의 영역은 다른 감각 기관에 비해서 과학적 접근이 좀 더디게 입증이 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후각의 경로가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 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생리학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을 좀 보게 되면 후각의 프로세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코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좀 화면을 좀 크게 보면 좋지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의 맨 안쪽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얇은 그런 뼈가 있죠. 그래서 그 뼈 뒤에는 이제 후삭이라는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그 후각 기관이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대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대뇌를 싸고 있는 껍질, 대뇌 피지를 자극하기도 하고 특히 그 옆에 나와 있는 뉴런과 시냅스를 자극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향기 물질은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무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달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향기 물질들이 우선 코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추정, 그다음에 가정이 있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정확하게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뇌를 자극하는데 우선 뇌 같은 경우에는 뇌가 어떤 부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뭐 두정엽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뇌가 하는 부위, 각각의 부위마다 뇌가 하는 기능들이 다른데 이런 향기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향기 물질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화학적 물질들이 이런 것들이 어떤 거는 전두엽을 자극하고 어떤 건 두정엽을 자극하고 어떤 건 축두엽을 자극하기도 하고 후두엽을 자극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 능력을 그러니까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감소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또 저 안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뇌하수체나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전신에 생리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피험자 또는 우리가 그 고객에게 좋은 우위를 잘 선택했을 때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후각 프로세스의 과정인데요. 네. 잠시만요. 뭘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네. 후각 프로세스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향기 물질이 어떻게 인체 내에 미치는지가 우선 과정을 좀 저희가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GPCR 프로세스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향들을 크게 두 가지 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향과 합성향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천연향 같은 경우는 식물의 향과 동물의 향으로 또 나눌 수도 있죠. 근데 또 식물성 향료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죠. 뭐 장미, 라벤더, 페퍼민트, 그다음에 뭐 파초리,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본 거 보면 뭐 유칼립투스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레몬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독특한 향과 맛과 치료 효과가 있는 식물에서 저희가 어 뭐 특정한 그러니까 추출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100% 천연 순수 오일을 우리가 아로마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일을 다른 말로 또 뭐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왜 아로마라는 부르느냐? 이런 향기 물질이 오일의 성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해낸 것들이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연향 같은 경우 식물성 향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향료도 있습니다. 동물성 향료라는 것은 뭐 노루의 그 생식선에서 추출해낸 뭐 사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고양이가 있죠. 시베트 향이 있고 그다음에 해리향, 약간 뭐 물에 사는 뭐 두더지 같이 뭐 너구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추출해낸 향들을 동물성 향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게 되면 식물에 들어있는 향을 우리가 아까 에센셜 오일, 뭐 아로마 오일 뭐 이렇게 부르죠. 근데 동물에 들어있는 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페로몬 향이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아마 페로몬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게 향기가 나오는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천연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려지는 명칭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성이나 동물성 향료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용이 되죠. 그래서 특히 이런 뭐 식물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멜라루카에서도 지금 한 20여 가지 오일을 지금 유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천연 식물성 향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동물성 향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지니고 인제 본인의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지녔고,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먹었던 그런 물질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향수나 이런 향장 업계에서도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합성향은 무엇이냐? 유리향과 이제 합성향료로 나눕니다. 근데 유리향료라는 것이 뭐냐면 식물성이나 동물성 향료에 들어있는 향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연 조건에서 자연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향기 물질이에요. 근데 그런 향기 물질들은 적게는 50여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의 천연 화학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독특한 하나의 화학물을 뽑아내어서 그다음에 다른 인공적인 요소와 같이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유리향료라고 하고요. 합성향료라는 것은 모든 그 향료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합성향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향의 종류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에센셜 오일, 그다음에 특히 아로마 테라피 영역에서 사용되는 향료는 우리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중에 보게 되면 프라그랑스 오일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천연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품질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오일을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프라그랑스 오일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아로마가 어떠한 효과와 원리가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향들 같은 경우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기관계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행동을 자극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아로마 오일을 갖고 실험을 하지 않은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뭐 반려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나 돼지나 뭐 뭐 소나 돼지는 좀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아니면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들이 새끼를 납니다. 근데 위협을 느끼게 되면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그 어미가 새끼를 잡아먹는 행위를 또 하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또 출산을 하고 나서 그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그 어미가 새끼를 알아보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혀를, 그 태어난 새끼를 계속 핥아주죠. 그래서 그 핥는 행위가 그 새끼의 겉에 짜고 있는 그런 양수의 찌꺼기라든가 이런 자궁의 찌꺼기를 핥는 행위도 있지만, 그 새끼의 냄새를 엄마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성 본능을 모성 애를 갖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또한 출산을 하고 나면 엄마도 눈을 뜨지 않았고 아이도 눈을 뜨지 않았는데 입을 오물오물 거리면서 엄마의 젖을 찾아 물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바로 이게 후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능을 자극하고 그 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관계들이 있죠. 뭐 소화계, 뭐 순환계, 비뇨기계, 호흡계, 뭐 생식기계, 내분비계, 여러 가지 가 아니라 모든 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 뇌 속에 보게 되면 해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해마에 기억이 축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다음에 추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게 되면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사람을 좀 기분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또 이 6번 항목 같은 경우 제품의 마스킹으로 이용이 되죠. 그래서 뭐 제약이나 뭐 공산품이나, 그러니까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름다운 향을 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넣는 것이 바로 이 향이죠. 그래서 이 상품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또 감성적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모든 향들은 좀 이 항균 효과가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살균 소독의 효과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티트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고, 어떤 것은 좀 낮긴 하지만 대부분 살균 소독 효과를 다 가지고 있고, 그에 뭐 항사나 항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진정, 진경, 뭐 구풍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는요. 보게 되면 아로마 테라피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분류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그 심신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명칭이 하나 생긴 것처럼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는 아로마 테라피 를 또 향만 맡아서 하는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로마 콜로지라고 하고요. 더 정확한 용어로는 사이클로직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 영역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로마 테라피는 총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 두 번째 코스메틱 아로마 테라피. 그래서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아파요. 그럼 심장이 아픈 이유는 심장이 다른 모든 기능들, 신체 기관이 다 아픈데 특히 심장이 더 약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 접근이라는 것은 심장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전신의 기능을 다 좋아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아픈 심장이 좋아질 거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하나의 개별적으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면서 관리를 하는 것을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리스틱이라는 단어가 전체주의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메틱 아로마 테라피는 이게 이집트의 뭐 클레오파트라가 원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런 식물의 추출물이라든가 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장품학적으로 좀 이런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는 것을 코스메틱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클로직 아로마 테라피 우선 사이클로지컬이라는 게 뭐냐면 심리학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향을 이용해서 심리학계 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우리가 아로마 콜로지라고 하고요. 방향 심리학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로마 마사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아로마 마사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아로마 테라피스트나 아니면 뭐 일반 소비자들도 가장 좀 선호하는 테라피가 바로 이런 마사지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고객의 증상에 맞게끔 뭐 혼합을 하여서 마사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등이 될 수도 있고 전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스트 마사지는 또 외국에서는 이렇게 가슴 마사지만도 많이 집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해주는 그런 마사지로도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메디컬 앤 클리니컬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파요, 뭐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중증이 아니게 되면 그래서 우선 GP, 그러니까는 이제 가족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너는 오늘 가서 라벤더 추출물, 그러니까 라벤더 하이드로졸이나 페퍼민트 하이드로졸을 따뜻한 물에다 타가지고 마셔 이러면서 거기다 또 에센셜 오일을 뭐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마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플 때 그런 에센셜 오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크게 나눠보게 되면 아로마 콜로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와 아로마 콜로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각종 방향성 식물, 그러니까 허브죠. 그래서 독특한 향과 맛과 취해가 있는 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오일, 다른 말로 뭐 에센셜 오일, 아로마 오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신체 불편한 증상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요법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좀 찝어내면 바로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예방의학으로 여러분들이 예방 뭐 건강요법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렇게 질병이 생겼을 때 보다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의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질적으로 잘 살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웰니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다음에 웰빙,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웰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웰니스라는 단어가 많이 보급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런 웰니스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고, 네, 국민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예방 방법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관리요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수의 소비자들과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은 중증이면 병원에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마사지 기법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흡입법이라든지 스팀 증류법이라든지 뭐 목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정한 에센셜 오일을 다른 뭐 혼합물에다가 뭐 크림이나 뭐 토닉이나 오일이나 이런 데 섞어 가지고 뭐 피부에 바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증상들을 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되죠. 자, 근데 아로마콜로지라는 것은 우선 향료와 심리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뇌 그림 생각나시죠? 그리고 뭐 뉴런이나 시냅스 아까 보셨던 이미지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향기 물질을 맡았을 때 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가 뇌에 자극을 받았다고 한다면 뇌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 인체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좀 정량적 수치보다는 정성적인 수치가 나온다. 정성적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뭐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편안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아로마 콜로지는 우리 자극을 주었을 때, 향을 맡았을 때 우리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로마 콜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이 육체적으로 미치는 치료 효과보다는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뇌에 즉 포커싱을 둘까? 근데 뇌라는 것은 우리 몸을 뭐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중앙 관제탑각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요즘 또 이렇게 많은 현대인들이 뇌 피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휴식하는 뭐 방법들이나 이런 건강의 요법, 뭐 명상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뭐 힐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연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뇌가 지금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향으로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로마 콜로지라는 것은 우선 심리적으로 오는 불편한 증상들을 이제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장애나 불안증, 우울증 뭐 아니면 뭐 요즘 또 그 수시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을 때 뭐 집중력을 강화시켜 준다거나 기억력 증대를 시켜 준다거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이런 향기 물질을 맡았을 때 우리 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뇌에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저 또한 지금 계속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 계속 뇌에서는 계속 뭔가가 이제 돌아가고 있겠죠. 그랬을 때 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뇌가 작동을 할 때 미세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 근데 이런 뇌파들은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면 총 5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델타, 셀타,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알파파 음악이 나오는 걸 그래야 뭐 명상을 할 수 있어, 잠을 잘 수 있어. 특히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수면 장애가 생긴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뭐 숙면에 유도가 되는 음악, 그래서 뭐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인제 우리 몸을 어떤 뇌파는 우리 몸을 흥분시켜 주기도 하고 어떤 뇌파는 우리 몸을 이완시켜 주기도 하고 어떤 뇌파는 우리 몸을 깊은 잠에 빠져들게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컨트롤이 일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델타파 맨 왼쪽에 나오나요? 화면에요? 그래서 델타파 같은 게 깊은 수면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세타파 같은 경우는 뭐 1차 가수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파파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몸이 이완됐을 때,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몸이 각성이 됐을 때, 그리고 감마파는 좀 흥분이 됐을 때. 그래서 어떤 오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알파파를 뭐
유도를 시켜주죠. 대부분 뭐 많이 알려진 게 라벤더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들은 알파파를 자극을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또 정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라벤더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벤더를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연인, 약간 남자친구가 라벤더를 너무 좋아해서 라벤더를 뭐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아주 안 좋은 사고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일로 지금 헤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라벤더의 향을 맡게 되면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제 알파파가 증가돼서 내 몸이 이완되기보다는 인제 기분 나쁘게 헤어졌다거나 굉장히 불편한 일로 헤어졌다고 한다면 내 몸에서는 알파파보다는 다른 뇌파 뭐 베타파나 감마파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완의 효과를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사람이 어떠한 학습이나 교육 환경이나 에서 그 향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비자와 에센셜 그러니까 소비자를 대상으로 에센셜을 처방할 때 그 소비자와의 그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향을 썼니? 썼다고 한다면 그거를 얼마간 썼니? 썼을 때 너의 느낌은 어땠었니? 그리고 쓰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베타파는 말씀드렸나요? 좀 각성 효과가 있다고 했었고 네 가마파는 흥분했을 때 나오는 그런 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뇌파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제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데타파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베타파가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알파파가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 순간순간 우리 뇌에서 좀 작동을 잘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뇌파를 직접 이제 측정을 제가 해본 거예요. 그래서 뇌파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측정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머리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위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뭐 두정엽인지 아니면 전두엽, 뭐 측두엽, 후두엽에서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인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아로마콜로지 또는 더 뭐 확장돼서 보게 되면 아로마 테라피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을 우선 음 과거에는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좀 대체요법의 일부로서 좀 이렇게 치부해 버렸었어요. 대체요법이라고 한다면 뭐 자연요법, 뭐 제3의 의학 이렇게 불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체요법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진 않았으나 그냥 썼더니 효과가 있어. 이런 거였었었죠. 근데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사실은 대체요법 범주보다는 인제 우리가 과학적 입증이 또는 접근이 가능한 하나의 요법이라고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에센셜 오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저희가 한번 정리를 리뷰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에서 다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추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식물 특유의 향을 갖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향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 뭐 식물이 또 향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다 추출해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오일은 추출해 냈더니 너무 이게 독성이 강해서 그런 걸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배제를 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들은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에센셜 오일로 지금 추출된 거는 약 300 종이 있습니다. 근데 300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뭐 '아로마 테라피를 내가 한다. 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한 30여 가지의 오일들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거를 뭐 때로는 뭐 단독으로 때로는 또 우리가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30여 가지의 오일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또 새로운 오일을 여러분들이 창조해 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식물에는 이런 향기 물질이 액상의 형태로 우선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식물마다 인제 여러 가지 또 각각의 식물이 갖고 있는 생리학적인 요소에 따라서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고 뭐 추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엑기스를 뽑아낸다라는 거. 그래서 한 에센셜 오일은 뭐 한 300 종이 있다라는 거. 약자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에센셜 오일이 좀 추출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전을 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상추를 예를 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 되거나 이럴 때 많이 먹으면 또 봄철 되면 또 우리 몸이 나른하기도 하지만 상추에 들어있는 특정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졸음을 유발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같이 수면 장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활 패턴이 불규칙한 분들이 수면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상추에서 추출한 그런 오일들을 가지고 뭐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건강관리요법으로 쓰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런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왜 식물들이 에센셜 오일을 왜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자가 면역력이라는 것이 생기고 우리는 아프면 뭐 다치면 이러면 뭐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아가지 하지만 식물들은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들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있는 방향 오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식물들이 서로 번식하고 성장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다쳤을 때 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게 중요하죠. 자, 우선 에센셜 오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래서 높은 증기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휘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휘발성. 그다음에 이게 휘발도 같은 경우는 오일마다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선택해 쓰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낮은 극성의 계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각의 물질마다 경계면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런 특히 뭐 화장품의 예를 들어 볼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화장품 성 원료들이 각각의 그러니까 각각의 계면 원료들이 계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 더하기 두 개, 두 개 더하기 뭐 수십 개를 섞어야 됩니다. 근데 각각의 계면들이 잘 혼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혼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계면 활성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계면활성제가 또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여러분들 이런 뭐 주방 세제나 이런 데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왜냐하면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에 묻어 있는 오염 물질들을 빠르게 분해를 시켜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수질 오염이 되고 그래서 환경에 문제가 또 생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낮은 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잘 섞입니다. 다른 것과 잘 섞여요. 그래서 얘도 자존심이 있어서 오일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섞이는 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다른 오일에 비해서는 되게 물과 좀 친화력이 그나마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블렌딩 할 때 여러분들 토닉이라든가 로션이나 크림이나 에센스나 이런 데 섞어서 쓰셔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섞어서 이렇게 내가 손가락으로 혼합해 가지고 문질러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특히 또 에센셜 오일은요. 우선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지방의 용해가 잘 되고요. 알코올에 잘 녹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지방에 잘 녹고 알코올에 잘 녹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센셜 오일과 알코올을 섞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에센셜 오일이 너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중화가 못 됐는데 이제 특정 계층만 사용을 했었는데 알코올이 개발됨과 동시에 에센셜 오일과 알코올을 섞어서 향수가 개발이 되어서 향이 대중화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런 향기 물질들은 알코올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블렌딩할 때 뭐 향수를 또 처방해 주면 좋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뭐 연령층이나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수시로 향에 노출될 수 있도록 발라 주셔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셔도 좋죠.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의 100%가 이제 좀 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게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원액을 맞게 해 줬을 때는 좀 일부의 소비자들은 좀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순도를 낮춰서 쓰기 편하게끔 여러분들이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다음에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에센셜 오일이 이래서 우리 인체 내에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라는 것은 피부의 겉면에 보호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부 겉면에 있는 보호막은 피부에 뚫린 구멍 두 개에서 그래서 피지에
우선 피부에 뚫린 구멍 두 개가 뭐죠? 한선과 그다음에 피지선이죠. 그래서 한선과 피지선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죠. 산선에서는 땀이 나오고 피지선에서는 기름이 나와서 그 물과 기름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만드는데 이 보호막을 우리가 물보다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피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막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pH 테스트를 해봤더니 pH가 산성이야. 그래서 산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우선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으로 되어 있다 보니 피부의 겉면에다가 다른 뭐 크림이나 에센스 굉장히 좋습니다. 뭐 나노 기술이나 리포존 기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전달 체계에 대한 공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는 있으나 이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법이 달리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선 지방에 잘 녹고요. 그다음에 그맨 밑에 줄에 나옵니다. 방역 물질의 그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질량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200에서 300 달톤입니다.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흡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그 뭐 혈액 검사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2, 3일을 이제 밥을 굶는 겁니다. 굶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팔의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리 안쪽이나 뭐 이런 데다가 에센셜 오일을 원액을 좀 발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나 뭐 이럴 때 몇 시간 있다가도 어떤 오일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호흡을 할 때 그 에센셜 오일에 호흡에서 향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인체 내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사용하시는 화장품에다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일부 혼합해서 처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은 우선 매우 복합 화학물로 천연 화학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구성하고 있는 천연 화학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향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효능이 달라지고 사용하는 대상자가 달라질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화학적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우리가 그 소비자들한테 그 직관력 있게 또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향에 대한 취향이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고객이 갖고 있는 불편한 증상에 어떠한 화학적 물질을 써야 될까를 이제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학적인 물질의 판단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맞는 이제 향을 이제 에센셜 오일을 찾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해야 될 역할이죠. 자, 마지막 줄 보게 되면 방향 물질의 분자량이 줄어서 200에서 300 달톤이다. 아마 달톤의 단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너뷰티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이죠. 그래서 콜라겐의 분자량을 가지고 이제 분자의 질량을 가지고 요즘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는 뭐 저분자 콜라겐 썼어요. 200이에요, 뭐 300이에요, 500이에요, 뭐 600 달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200 달톤을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0 달톤까지는 본 것 같고 뭐 나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만큼 분자의 질량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가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 몸의 체중이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지만 에센셜 오일은 우선 휘발성이죠. 그래서 잘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 내에 잘 흡수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첫 번째 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체 내로 흡수된 오일 분자들은요, 혈액순환을 통해서 전신 순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화학적 물질들이요, 친화력을 가진 인체의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인제 본인들이 인제 작용을 막 해요. 작용을 하다가 인제 불필요한 것들은 인제 체외로 배설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또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일부의 물질들은 일부의 그런 천연 복합 물질들, 개별 화학적 물질들은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그러니까 사용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쓰지 마세요. 누구는 쓰지 마세요. 누구는 쓰지 마세요. 누구는 써도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식품이나 그다음에 향료 시장에서는 우선 세계에서 생산되는 그걸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세계에서 생산되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방향 오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한 5% 정도만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되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영역에 뭐 식품 산업이나 제약 산업이나 뭐 화장품 제조나 이런 데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연 향료를 쓰는 거잖아요. 천연 방향성 오일인데 이것들이 그 식물들이 재배되는 환경에 따라서 또 매해마다 또 지역마다 이런 향기의 조성물들, 개별 화학적 물질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전 관리, 특히 또 품질 관리가 잘 된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뭐 독성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우리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진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멜라루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품질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이나 향료 시장에서도 천연 향료를 사용하고 싶으나 이것들이 이제 우선 일단 비싸. 그리고 가격이 매해 달라져요. 변동이 돼요. 어떤 해 막 풍년이야, 어떤 해 흉작이야. 그러면 이제 그 원가가 원재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또 향에 대한 일관성이 통제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천연 오일보다는 합성향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인체 내에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면 우선 저는 세 가지로 우선 여러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양리적 효과, 에센셜 오일이 오일로 우선 에센셜 오일이 흡수되어서 우리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호르몬 또는 효소의 반응을 미쳐서 양리적 효과를 발생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뭐 근육통에 좋아요, 뭐 관절염에 좋아요,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생리불순에 썼더니 뭐 생리를 해요. 그다음에 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그 자연에서 발생한 천연 화학 물질들이 우리 인체 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고 어떠한 천연 화학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호르몬의 구조, 에스트로겐 호르몬 구조와 유사해서 이제 우리 인체 내에서 이게 호르몬 에스트로겐인 줄 알고 인식을 잘못해서 이제 생리를 이제 뭐 그러니까 배란을 촉진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는 원리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향의 정보가 우리가 이제 뇌를 자극하고요. 그다음에 시상압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 수체뿐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이라든가 면역 기능을 이제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변화 과정들을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효과죠, 사실은. 또 심리적 효과도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향의 정보,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이 우리 인체 내에 특히 뇌를 자극하게 되면 뇌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인제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뭐 불쾌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적인 이완, 그다음에 심리적인 이완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극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볼게요. 자, 피부 에센셜 오일의 인체 내 흡수 과정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피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피부라는 것은 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제 저희가 카메라로 좀 확대해 놓은 거예요. 확대해 놨더니 이렇게 피부에 각질의 간격이 저렇게 벌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흡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지방과 알코올이 잘 녹는다는 특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자의 질량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아주 우선 피부에 그 피지막을 뚫는 게 피지막을 뚫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뚫는 것이 에센셜 오일 측면에서 봤을 때 쉬운 일이며 우리가 인체 내에 뚫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더 멀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입을 통한 흡수가 있죠. 근데 입을 통한 흡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우선 에센셜 오일을 이제 먹는 행위가 뭐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 입이 좀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농도가 이제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막에 닿게 되면 점막이 자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드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영역에서는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이제 원액을 직접 섭취하는 것들은 이제 찬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불 통한 흡수라는 것은 소화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간 입을 통해서 우선 일단 들어간 물질, 그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일단 들어간 물질들, 하여튼 우리 외부에서 그다음에 인체로 흡수된 모든 물질들은 이제 나중에 배설을 될 때 피부 조직이나 신장이나 대장이나 폐를 통해서 배설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코를 통한 흡수는 앞에서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폐를 통한 흡수.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제 화면을 좀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폐에 우선 질환이 생기죠.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죠. 그래서 우선 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맨 왼쪽에 있네요. 폐가 두 짝이죠. 그래서 두 짝인데 거기를 이제 걷어내게 되면은요. 우선 폐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있고 기관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그림은 기관지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기관지를 확대해 놓은 그림을 보게 되면 파란색과 붉은색의 혈관들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리학책에서 파란색은 정맥이고요. 붉은색은 동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혈액순환과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같이 인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가 되는 시기에 또 공기로 또 전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좀 폐 건강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미 다 하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좀 그런 원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폐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모세 혈관들이, 그러니까 모세 정맥과 모세 동맥들이 끊임없이 지금 가스 교환과 혈액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쉬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향기 물질을 숨을 들이마실 때 흡입을 하고 그다음에 내쉴 때 노폐물 배설이나 가스 배설을 하게 된다면 우리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특히 그래서 우리가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 그 화학적 물질들이 옥사이드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물질 중에 옥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옥사이드 물질은 뭐 어느 책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논문에서도 이미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담제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티틸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 뭐 유칼립투스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유칼립투스, 뭐 티트리, 윈터그린, 뭐 페퍼민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런 것들은 뭐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원액을 뭐 수시로 향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좀 농도를 낮춰 가지고 향에 노출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폐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인데요. 에센셜 오일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뭐 20에서 한 60 가지 정도의 천연 화학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이 좀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뭐 케톤도 들어 있고 옥사이드도 들어 있고, 그래서 특정한 물질이 좀 많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좀 뭐 지금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분석표를 좀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비율로 섞여 있다. 근데 어떤 화학적 성분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의 그다음에 효능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은 상대적으로 향 특성을 결정하는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두세 가지 주요 성분들과 그 외에 기타 성분들이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세 가지 들어가 있는 성분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 기타적으로 들어가 있는 소량의 성분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또 엄하게 또 굉장히 우리 몸에서 치명적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은요, 이래서 블렌딩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모든 물질들이 균일하게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치명적으로 한 곳에 좀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블렌딩 또는 혼합을 통해서 이 새로운 에센셜 오일을, 그러니까는 균형 잡힌 에센셜 오일을 하나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블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렌딩이라는 것은 뭐 다시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렌딩 잘하시는 분이 사실은 아로마 테라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 아로마 테라피를 잘하는 분이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요 성분들은 에센셜 오일의 생리학적인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GC라고도 하기도 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는데 에센셜 오일의 성분 분석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에센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그 성분 분석에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피크가 막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죠. 뭐 1, 2, 3, 4, 뭐 5, 뭐 10이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어떤 건 높이 올라가고 어떤 건 낮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12, 19, 23이네요. 그럼 12 물질은 유칼립톨이에요. 유칼립톨이라는 것은 옥사이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옥사이드라는 것은 산화물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화학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산화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옥사이드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얘가 쉽게 우선 분해가 되고요. 휘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거담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유칼립톨은 다른 말로 화학적 이름이 1.8 시네올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센셜 오일을 좀 많이 다루신 분들은 아마 1.8 시네올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담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를 뽑아내주는 역할, 그래서 비염이나 뭐 감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가래가 끼었다거나 이랬을 때 많이 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이 이름이 유칼립톨이라는 것이 유칼립투스 오일 생각나시죠? 그래서 유칼립투스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끝에 오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알코올로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옥사이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명칭은 1.8 시네올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한번 볼까요? 19번이 뭘까요? 19번이 저는 좀 화면이 작아서 멘톤이네요. 멘토는 뭐냐면 이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쓰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임신했을 때 사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임산부들 대상으로 그 임산부 전용 피부관리실을 제가 운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한 17-8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쓰지 말라는 이유가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저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케톤이라는 물질인데 케톤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점액질 분비를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점액질 분비를 촉진시켜 줘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혈관이나 그러니까 뭐 림프관이나 우리 뭐 각각의 세포 안에 그 채워져 있는 우리의 그 체액이라는 것은 우선 끈적끈적거리면 좋지 않아요. 우선 이렇게 시냇물 흐르듯 그다음에 뭐 바다에서 막 바닷물이 그냥 쫙 파도를 치듯 이렇게 우선 점도가 없이 물이 잘 흘러다녀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식이 섭취가 잘못됐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그 체액들이 이제 점점 굳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맨 처음에 물이었다가 나중에는 좀 점도가 있는 것처럼 이제 계속 바뀌다가 나중에 젤화돼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젤에서 솔루션화, 그러니까는 좀 꾸덕꾸덕한 끈적끈적한 물질에서 아주 물이 잘 흘러다닐 수 있는 솔루션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런 케톤이 해주는 역할이고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멘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임산부한테 또 쓰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원인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이 케톤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궁의 그 근육을 수축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 수축을 시켜주는 또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임신이라는 것은 우선 자궁도 하나의 근육 덩어리죠. 근데 그 근육 덩어리 안에 지금 태아가 살고 있는데 그 근육을 확 수축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낙태가 될 수가 있고 유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뭐 임신 초기에는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착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태아가 자궁의 착상이 끝나는 시기가 바로 20주를 기준으로 잡죠. 그래서 임신 5개월 차 이후부터는 막 다리가 붓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서 체액이 막 정체되기 시작해요. 체액이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고여 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물이 썩죠. 근데 우리 몸에서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점액질 분비를 빨리 촉진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하고 나서 한 뭐 6개월 차부터는 각 계열마다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다 다르거든요. 맨 처음에는 부종이 나타났다가 7개월 차 되게 되면 다리의 저림 현상,
그러면서 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 산모들에게 뭐 발 마사지를 한다거나 족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쓰게 되면 너무너무나 좋은 물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던 그런 물질이기도 하고요. 자 23번 볼까요? 23 번은 멘톨이네요, 멘톨. 여러분들 아시죠? 파스라든가 이런 데 재료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닿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그다음에 어 마비 효과가 있죠. 그래서 피부 표면을 마비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죠. 그래서 뿌리는 거나 붙이는 파스 그다음에 이런 멘톨들은 뭐 치약이나 뭐 여러 가지 의약품에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끝에 OL로 끝나서 이건 알코올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강장 효과 및 소독 작용도 하긴 하지만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 주는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 강장제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의 차트를 그러니까 이 GC의 분석표를 보게 되면 지금 1 번부터 37 번까지 나와 있지만 이 위에도 다양한 미량의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의 그 효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헌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분을 알게 되면 그 효능을 예측하기가 쉽고 또 성분을 알게 되면 사용하는 대상자를 또 예측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예시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장은 커트 슈나베츠라는 인제 독일의 화학자가 화공학자입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자가 제안한 방법인데 이 차트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차트인데요. 그래서 어 우선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적 그룹을 총 11개 그룹이 있습니다. 11개 그룹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모노테르페닉 알코, 세스키테르페닉 알코, 케톤, 뭐 알데하이드, 뭐 에스테르, 옥사이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이런 것들을 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겁니다. 나눠 놨더니 어떻게 나눠 놨냐면 친핵성이냐 친자기성이냐 그다음에 지용성이냐 아니면 수용성이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블렌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면을 좀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작게 보이는데 그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에스테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르는 우선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그 오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그래서 에스테르는 안정성이 뛰어난 화학적 물질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라벤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이죠. 왜냐하면 무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11 개의 보이는 화학적 그룹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여러 증상에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로마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 만병통치약처럼 많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도 써라. 저기에도 써라. 저기에도 써라. 저기에도 써라." 근데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분들이 하나에 두세 개 정도의 개별 성분에 치우쳐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에 쓰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테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세스키테르펜이 있는데 세스키테르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안정적인 물질인데 예를 들면 카모마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숙면 유도라든가 우리의 진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 라벤더만큼이나 또 이렇게 우리 몸을 이완시켜 주고 진정시켜 주는 물질로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인제 테르펜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른쪽 맨 하단에 보면 모노테르페닉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모노테르펜이라고 많은 책에서 모노테르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장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휘발력이 아주 강해요. 휘발력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 확장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귤류의 오일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리모넨 향기도 좋고 휘발력 강하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쓰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는 발열 작용을 하죠. 발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혈관을 확장시켜 준다는 얘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노테르펜의 그 물질의 특성을 보면 문헌들에 보면 혈액순환 촉진, 뭐 강장 효과, 혈관을 맞아요. 뭐 발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혈관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또 가 볼까요? 옆에 가 보게 되면 페놀이라고 있어요. 페놀 보이시나요? 페놀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것이 아주 강력한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의 효과가 있고요. 페놀은 우리 몸을 뜨겁게 해 줘요. 따뜻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몸이 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몸이 차갑다거나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쓰면 좋겠죠. 하지만 이런 페놀의 물질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너무 이제 파워풀하다 보니 우리 몸에서는 우선 일단 뭐가 들어가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요.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 반응을 보게 되면 간에서 해독 작용이라고 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페놀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간 손상의 우려가 있다라고 인제 문헌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강한 것은 적당하게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요. 특히 페놀 같은 경우는 통경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생리가 불순이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또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모노테르펜이 알코올이 나오네요. 그 알코올의 좀 큰 타원형의 물질을 보게 되면 모노테르펜 알코올이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퍼민트에 들어있는 멘톨이 바로 여기에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코올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물질이고 강장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또 그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살균 소독 효과는 페놀이 훨씬 더 강하고 얘도 페놀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살균 소독 효과가 있다라는 거. 네, 뭐 위에 가면 또 알데하이드가 있네요. 알데하이드 보면 뭐 거기에 첫 번째 줄이 우선 진경제라는 얘기예요. 진정. 우리 몸을 진정시켜 준다. 그다음에 안티 인플라멘토리라고 써 있나요? 안티 인플라멘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얘기인 거고 안티 바이럴이라고 써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항박테리아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우선 향들이 대체적으로 좋죠. 그래서 꽃이나 과일에서 나는 좋은 향들이 알데하이드 계열의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 좀 자극적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몬글라스라는 오일들 같은 경우 피부에 사용할 때 우선 쪼끔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레몬글라스는 참 가성비가 뛰어난 그 좋은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레몬 냄새가 나는 풀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우선 강한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향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피부에 썼을 때 이것들이 또 하나의 활력제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향이 강하고 그다음에 살균 소독의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 공기 정화제로서 여러분들 쓰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프레이에다가 물 한 200ml 넣어 주고 거기다가 이런 레몬글라스 오일 한 20여 방울 넣어 주고 그래서 공기 중에다 스프레이 해 주게 되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아주 사용하기 좋은 하나의 천연 실내 가습 스프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요즘같이 환절기 때 사용하시면 좋은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케톤도 있고요. 케톤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몸에서 충혈이나 우려를 완화시켜 줘요. 그래서 피부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불균증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거나 뭐 생리를 못 한다거나 부종이 있다거나 뭐 림프 순환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쓰시면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화학적 물질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다음 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장이 인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차트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음 장 넘어갑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커트 슈나벨츠는 그래서 그래프를 우선 각각의 화학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친핵성이냐 친전작이냐 그다음에 지용성이냐 수용성이냐에 따라서 화학적 그룹을 나눠 놨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주장만은 아니고요. 이 화학적 기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스테르는 우리가 어 하이드로필릭보다는 리포필릭에 가까운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요. 옆에를 봐 주세요. 옆에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단에 제가 써 놨습니다. 요 기질을 보면은요. 우리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동양 철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하고 좀 일치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단에 있는 것은요, 음의 성질을 가졌어요. 음하게 되면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음이라는 것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음이라는 것은 시원하고 서늘하고 그늘진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양이라는 것은 남성을 얘기하고 조금 이렇게 머스큘라, 뭐 근육질의 남성이 좀 생각날 거고, 그다음에 뭐 강장 효과나 뭐 좀 자극적인 액티비티한 게 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음과 양의 원리를 도입하였고요. 이 커트 시나베츠가 우선 제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핵성의 화학적 물질들은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뭐 에스테르라든가 알데하이드나 케톤이나 그다음에 일부의 세스키테르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휴식이나 진정의 성질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맞춰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에센셜 여러분들 아로마 테라피 관련된 책자를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책자와 더불어서 이런 화학적 물질들이 어떻게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간 오일들의 효능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알데하이드, 에스테르, 케톤들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휴식, 진정.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은 양의 기질을 가졌대요. 양의 기질을 가져서 친전자기성 화학적 물질들은 양의 기질을 가졌고 우리 몸을 활기를 띈다거나 흥분을 시킨다거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좀 커트 슈나베이츠가 제안한 또는 주장한 또는 분류한 얘기를 알아보았고요.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에센셜 오일의 인제 블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혼합으로 인해 각 에센셜 오일의 효능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블렌딩입니다. 그래서 각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쓰는 주 목적은 뭐냐면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더 증가시켜 주기 위해서,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인제 우리가 혼합해서 섞죠. 섞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하단에 지금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노테르페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노테르페는 그 그래프에서 오른쪽 하단에 위치합니다. 친전자기성에 가깝고 그다음에 리포필릭 쪽에 기름에 좀 잘 녹는, 그러니까 약간의 기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몬이나 오렌지, 감귤류 오일이나 아니면 침엽수, 뭐 예를 들면 파인, 뭐 이런 것들, 사이프레스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오일들이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개를 섞는 거예요. 사이프레스와 이제 보게 되면 그 차트가 사이프레스와 파인의 차트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센셜 오일에는요,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게 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주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서 오존을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고요. 강력한 살균 방부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오일들을 혼합하게 되면 실내를 발향하면 훌륭한 공기 정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면 뭐 편백나무, 피톤치드 이런 거 많이 이용해서 뭐 인테리어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실내 스프레이도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프레이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섞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난다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화학적 성분만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량의 조화를 또 맞추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건강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특히 한의학 쪽에서 보게 되면 그 조화롭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기혈 순환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섞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차트를 나눠서 같은 물질이 있는 것만 섞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이프레스와 그다음에 파인 같은 경우에는 모노테르페닉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도 섞어주면 좋죠. 왜냐면 어떤 사람이 증상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증상만 갖고 올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가정을 해 볼까요? 파인이라는 것은 우선 앞서 지금 예를 들면 우선 호기계를 건강하게 해 줍니다 사실. 얘가 좀 이렇게 맡으면 우리 몸을 상쾌하고 시원하게 해 줘요, 강한 휘발력을 가지면서. 그래서 그 코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기, 그러니까 기관인
지나 폐에 자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오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는 비염이 있다거나 호흡기가 답답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 밤에 잠 못 자요." 이러는 사람한테 이 한 가지 오일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진정이나 숙면을 유도하는 오일 뭐가 떠오르세요? 뭐 샌달우드, 에스테르 뭐 여러 가지 오일이 샌달우드나 라벤더 오일 이런 것도 떠오르시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섞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는 사실은 같은 물질이 들어있게 되면 끼리끼리는 잘 섞이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섞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아래, 위아래. 예를 들면 지금 파인 같은 경우는 모노테르펜이 아래에 모노테르펜이 십자가의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근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에스테르 물질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음량의 조화가 잘 맞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섞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밑에 것만 또 섞어야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력이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음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그런 좀 활력을 주는 그다음에 에너지를 주고 자극을 주는 그런 물질들을 혼합해서 그분의 소비자에게 또 전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뭐 뇌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이제 이중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별 화학적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11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효능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노테르펜, 세스크테르펜, 에스테르 뭐 다양한 화학적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화학적 물질들이 어떤 것이 섞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하냐면 에센셜 오일의 향을 결정하고 효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하나만 써도 좋긴 하지만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화학적 물질들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에센셜 오일과 섞었을 때 완벽한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서 쓰면 좋다. 근데 혼합을 할 때 커트 슈나베츠의 분류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커트 슈나베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센셜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물질들을 총 11개 그룹을 차트별로 분류를 해놨다. 그래서 도식화를 해놨죠. 그래서 4단계로 지금 나눠놨는데 이런 것들을 같은 물질이 섞어 있는 것끼리 혼합을 해도 좋긴 하지만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위아래로 섞어주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너무 흥분돼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금 예민하고 뭐 흥분돼 있고 몸도 너무 지금 막 피로하고 흥분되고 통증에 시달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자극적인 오일보다는 윗단에 있는 오일을 써 주어서 진정을 시켜 준다거나 차분하게 이완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 그룹을 여러분들이 잘 좀 구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에센셜 오일에 들어 있는 화학적 성분들을 큰 소 단위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멘톤 예를 들어서 뭐 멘톤, 멘톨 뭐 그다음에 뭐가 나왔죠? 유칼립톨 이런 세부적인 물질은 다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떠한 그룹이 정도 많이 들어 있다라는 정도는 11개 그룹 중에서 어떠한 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블렌딩할 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아 그렇게 되면 라벤더는 에스테르가 굉장히 많이 다른 물질도 다 많이 들어있지만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어.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에스테르도 들어있고 알코올도 들어있고 옥사이드도 들어있어. 그 요런 것들은 누구랑 결합하면 좋겠다. 근데 요게 어떤 오일에는 뭐뭐뭐가 들어있네.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블렌딩 방법인데요. 이제부터 이제 혼합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고객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증상을 파악하는 거죠. 근데 고객의 증상이 하나일 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뭐 "나는 요즘 잠을 못 자요."
그다음에 근육통에 시달려요. 뭐 피부가 가려워요. 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중에서 아로마 테라피의 관리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및 계획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나서 후에 결과를 예측해서 그 소비자에게 얘기를 해 줘야 "너는 요렇게 해서 요런 오일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2 주간 쓰세요. 그러면 너의 몸의 변화는 요렇게 될 거야. 될 수 있어."라고 예측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나한테 2주 후에 와. 그래서 요건 요거 요렇게 또 추가적으로 오일을 요렇게 해서 같이 쓰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뭐라고 했었었죠? 어 잠을 못 자요? 근육통이에요? 피부가 가려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크게 뭘로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 잠을 못 잔다, 근육통이다, 피부가 가렵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증상 그러니까 각각의 소비자만 우선 가상으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먼저 불면증을 먼저 관리의 최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요.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뭐 전신의 뭐 근육들이 뭐 긴장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그다음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항히스타민제가 잘 안 나와서 가려움증이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불면증을 해소를 하고 더불어서 다른 것들을 해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 불면증에 쓰는 오일은 예를 들면 뭐 진정이나 이완을 시켜주는 오일, 나는 라벤더를 쓰겠다. 근육통에 쓰는 오일, 뭐 페퍼민트를 쓰겠다. 가려움증에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있을까요? 라벤더와 뭐 제라늄을 쓰겠다.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증상이 다 어우러지네요. 그러면 이랬을 때 라벤더를 더 많이 넣어주고 근육통에 해당되는 오일을 그다음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가려움증에 해당되는 오일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또 세 가지 증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오일, 더 뭐 좋은 블렌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로마 오일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선정을 할 때 아로마 오일의 화학적 성분을 봐야 되고 휘발도를 봐야 되고 향의 분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한 라벤더 오일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 윗단에 아까 커트 시나베츠의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윗단에 있는 거네요. 그다음에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밑단이야. 밑단에 있어. 그쵸? 알코올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들었지만 그다음에 또 뭐 라벤더나 아까 뭐 제라늄 얘기했었나요? 뭐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뭐 알데하이드라든가 아니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알코올 성분 많이 들었고요. 에스테르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윗단과 밑단의 오일이 좀 섞어 놨습니다. 그리고 휘발도를 보게 되면 라벤더 대부분 미들 노트, 페퍼민트는 페퍼민트 탑 노트에 속하는 게 많죠. 그다음에 뭐 라벤더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미들 노트.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처방할 때 한 일주일 이상 쓰려 그럴 거야. 한 2주 동안 너 집에서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바디 토너처럼 발라. 바디 오일처럼 바르라고 처방을 할 건데 이 향이 이제 쓰다 보게 되면 이게 향이 좀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휘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베이스 노트도 좀 넣어 주는 게 좋겠죠. 베이스 노트가 빠졌네. 그래서 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고착제, 고정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베이스 노트나 픽사티브를 넣어 주면 좋아요. 근데 우리 멜라루카에서는 좋은 픽사티브나 베이스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샌달우드라든가 파초리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 주는 거죠. 블렌딩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라벤더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전체 총량을 10으로 봤을 때 라벤더를 5를 넣고 페퍼민트를 2를 넣고 그다음에 뭐 제라늄을 좀 2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페퍼민트 샌달우드나 파촐리 또 샌달우드 또는 파촐리 2를 넣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혼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봤을 때 향에 또 분류가 있어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라벤더 같은 경우는 꽃 계열이면서 발산 향이 나고요. 페퍼민트는 그린 향이 나고요. 그다음에 제라늄 같은 경우는 꽃 계열이죠. 꽃향이 나요. 플라워 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샌달우드는 우드 향이고 또는 파초리는 흙향이에요. 이랬을 때 세 가지가 흙향이랑 꽃향은 잘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뭘 넣어야 될까요? 그럼 우드 향을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향의 계열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해서 블렌딩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로마 테라피 응용 방법을 선정해야 되겠죠. 마사지, 목욕, 스팀 중류법, 램프 확산법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있는데 마사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센셜 오일 사용량은 뭐 문헌에 보면 뭐 바디에 쓸 때는 3% 써라, 얼굴에 쓸 때는 1 내지 2% 써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했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처방을 하셔야 돼요. 아로마 테라피를 한 10년 동안 했던 사람이요. 꼭 3%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향에 대한 적응도가 그다음에 내성이 생겨 있기 때문에 웬만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권하는 양을 써 주게 되면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많이 쓰느냐 그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하게 써 줘야 돼요. 넘치면 좋지 않고 부족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농도를 잘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후각의 발달 정도가 좀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냄새를 잘 맡고 어떤 사람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랬을 때도 또 농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자, 목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을 단시간 내에 피부를 통한 흡수, 그다음에 코를 통해서 뇌와 폐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와 목욕은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 환절기 때 스팀 증류법 아주 좋죠. 뜨거운 물에다가 오일을 넣어 가지고 증기와 함께 향기 물질을 인체 내로 흡수시켜 주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램프 확산법. 램프가 없으면은 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이 통에다가 물에다가 오일 섞어 가지고 이제 뿌려 주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뭐 나중에 물에다가 오일 바로 섞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물과 오일층이 약간 분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가지고 사용할 때에는 흔들어서 뿌려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먹다 남은 뭐 보드카나 이런 거 좋습니다 사실은. 곡물주로 이제 곡물을 증류해서 만든 그런 술들 있죠. 그런 술에다가 먼저 에센셜 오일 섞어 가지고 그다음에 물에다 넣은 것을 스프레이통에 넣어 가지고 인제 뿌려 주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섬유 유연제라든가 뭐 이렇게 그 섬유 탈취제들 많이 나와요. 근데 인공적인 향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본의 아니게 우리 또 모르게 인제 알러지나 이런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제 이런 천연의 오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사용할 아로마 오일들이 고객의 취향이나 고객의 선호에 맞는지 향을 꼭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블렌딩의 그러니까 혼합물의 향이 인제 바뀌겠죠. 그랬을 때 이 향이 소비자에게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쓸 때마다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쓸 때마다 이걸 자주 안 찾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해야 돼요. 근데 인제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효과가 나타나질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먼저 섞기 전에 "나는 요런 오일을 쓸 거야." 라벤더, 페퍼민트, 제라늄, 샌달우드를 다 뚜껑을 열어 가지고 그것을 인제 고객의 코 앞에서 이렇게 한번 다 합쳐 가지고 한번 향을 맡게끔 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고객이 "오케이." 그러면 대부분 인제 섞어도 혼합의 그 향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렌딩을 이제 하면 되겠죠. 블렌딩 할 때는 인제 뭐 비커라든가 유리 재질을 좀 사용하시면 좋겠죠. "나 근데 이런 비커가 없어." 그러면 인제 뭐 여러분들 뭐 있는 베이스 오일 통에다가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18 밀리로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인제 바로 블렌딩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베이스 제품을 이제 준비하고 인제 섞습니다. 근데 섞을 때 섞었어요. 섞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섞을 때는 인제 베이스 노트 먼저 넣고 미들 노트 넣고 탑 노트 넣어 주면 돼요. 근데 섞었더니 이게 향이 마음에 안 든대 고객이. 향 테스트를 했구만 마음에 안 든다네. 그럼 이걸 버려야 되느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랬을 때는 향을 인제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도 뭐 그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에서 요리를 보고 했어요. 근데 해 순서대로 했는데 똑같이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맛이 없어. 그럼 그때 뭐 음식을 버리기보다는 인제 우리가 다른 뭐 감미료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맛을 바꿔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바꿔 주는 행위를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혼합물을 고객에게 인제 점검을 받는다. 그래서 최종 혼합물이 이제 좋을 때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 나와요. 베이스 노트 우리가 좋은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는 탑 노트나 미들 노트도 중요하지만 베이스 노트 굉장히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샌달우드, 뭐 파촐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베이스 노트입니다. 또 미르 이런 것도 좋죠. 그래서 미르라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블렌드, 이퀄라이저, 모디파이저, 엔항서가 있는데 모디파이저는 균등제, 그러니까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오일을 섞을 때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뭐 수정제는 좀 바꿔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균등제나 수정제가 '아이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강화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서, 강화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브랜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객이 마음에 안 든대. 마음에 안 든대. 그랬을 때 좀 한두 방울 넣어서 향을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귤류의 오일이라든가 좀 향이 강한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딱 한 방울 정도 넣어서 향을 바꿔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섞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향의 분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어떤 것은 약초향, 뭐 그러니까 허벌향, 그린향, 꽃향, 과일향, 흙향, 우두향, 이런 것들이 분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건 잘 섞이고 어떤 건 향이 잘 조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꽃에서 나는 오일들은 대부분 다 고가예요. 다른 오일에 비해서 좀 고가에 형성되는데, 그런 오일들이 다른 오일과 섞었을 때 그 꽃향이 그러니까는 꽃향이 좀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좀 이상한 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로즈를 난 꼭 써야 되겠어. 로즈를 써야 되겠는데 난 로즈를 섞으려고 보니 내가 이것을 막 발사향이랑 꽃향을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넣으면 되냐면 로즈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오일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로즈 대신에 제라늄이라든가 팔마로사나 로즈 우드를 넣어서 대체해서 쓰게 되면 비슷한 효과가, 100% 동일한 효과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스민이 없어요. 자스민이 없으면 일랑일랑을 대체해서 쓰셔도 되는 거고, 샌달우드가 없어요. 그러면 시달우드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냐면 대상별 아로마 테라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우선 총 6가지로 좀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각각의 대상별로 우선 그네들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노인 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이라는 것은 좀 슬프죠. 저도 참 몇 년 만에 이제 확 늙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신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근데 노인들이 가장 좀 호소하시는 게 뭐냐면 우선 기억력 감퇴,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수면 장애. 그래서 노인들 보시게 되면,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실버 세대들 보게 되면 수면 장애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래서 꼭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한다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 에센셜 오일로 모든 것을 다 효보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입체적인 저 아로마 테라피가 좀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섭취하시는 뭐 시기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한다고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 보조식품을 같이 처방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특히 실버 세대가 되게 되면 이 치아의 그 노화로 인해서 씹는 행위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골고루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점점 신체적으로 더 기능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타민 보조제를 좀 많이 드셔 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 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의학계에서도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울증, 기분 전환 때는요,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마사지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연령별로 다 봤을 때 이 터치라는 것은 마사지이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손끝으로, 그게 뭐 가족이 되었건 전문가가 되었건 내가 되었건 내 몸을 스스로 만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이완 효과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든 아니면 전문적인 마사지를 제공하든 간에 우선 마사지를 추천을 좀 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실내 공간에다가 램프 확산법, 이거 또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초에다 불 켜 놓고 막 이렇게 아로마 오일 발향하면 또 뭐 화재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제 스프레이를 수시로 인제 실내에다가 인제 공기 정화 스프레이라든가 기분 전환 스프레이, 아니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스프레이들을 인제 만들어 놓고 용도별로 인제 거실이나 방이나 욕실에다 두고, 욕실에는 불쾌한 냄새, 그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에는 좀 행복하게, 그다음에 방 같은 경우에는 좀 숙면 유도로 될 수 있는 이런 거 스프레이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공기 중에 뿌려 주게 되면 습도 조절되죠. 향 나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흡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오일을 좀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로즈마리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고소비자가 선호하는 향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감귤향을 좋아해요. 그러면 뭐 버가못, 라임 뭐 이런 오일들, 그레이프룬 굉장히 좋죠. 이런 게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오일이죠. 근데 라임 같은 경우 향이 좀 날카로우면서도 감귤향이 나고, 오렌지와 그레이프룻 같은 경우 좀 부드러우면서도 감귤향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들을 케이스를 딱 앞에 소비자에다가 앞에다 가져다 놓고,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보이겠죠. 한 20여 가지의 오일을 딱 진열해 놓고, 그래서 향을 계속 좀 테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 소비자에게 맞는, 또 취향에 맞는 향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흡입하는 방법은 뭐 티슈라든가 손수건이나 이런 데다가 뭐 흡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잠잘 때, 그다음에 뭐 "나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뭐 제라늄이라든가, 특히 뭐 샌달우드 전 좋아하는데, 샌달우드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뭐 향을 맡게 한다거나도 좋고, 그것도 번거로우면 그냥 베개에다가 살짝 떨어뜨려도 돼요. 근데 샌달우드는 모든 회사들이 이게 샌달우드 오일이 약간 카라를 갖고 있어요. 짙은 갈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러면 침구가 오염이 되거나 이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라벤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색깔을 안 갖고 있는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도 좋고요. 그래서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자, 전신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분 전환을 시켜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오일들을 쓰면 좋겠죠. 로즈 너무 좋죠. 로즈 행복감을 고취시켜주고 우울증 기분 전환시켜줍니다. 제라늄은 로즈와 같은 꽃향이 나는 오일이지만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로즈는 우선 향이 너무 강할 수 있는데, 이 로즈 향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한다면 제라늄 오일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값도 좋고 가성비 뛰어나죠. 그리고 특히 제라늄이라는 것이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나이 드시게 되면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잘 오시는 분들은 제라늄 오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벤더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로즈마리 각성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뇌 활동을, 또 기억력 감퇴를 없애주는 그런 오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스윗 아몬드 오일, 끈적거림이 없어요. 끈적거림이 없죠.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이런 거에다가, 또 아니면 올리브 오일, 조조바 오일 이런 데 섞어 쓰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사지 할 때 중요한 거는 에센셜 오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이스 오일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베이스 오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지방산을, 그러니까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주로 이루어진 오일을 우리가 지방산 오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방산 오일로 된 것이 바로 베이스 오일 또는 식물성 오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오일들이 좋은 걸 써야 돼요. 에센셜 오일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에센셜 오일을 특히 우리 피부 바깥에서 피부 안쪽으로 전달하는 전달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이스 오일들은 식물성 오일 또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죄송합니다. 제 말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그 수업 시간 오늘 교육 시간 내에 해내야 되는 제가 목표로 한 양이 있어서 막 전달하다 보니 지금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느리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캐리어 오일 또는 식물성 오일, 베이스 오일들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사지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블렌딩 할 때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양은 많아 봐야, 기본이 아까 3%였었잖아요. 바디 마사지 할 때, 그것도 성인인 경우에.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한들 우리가 5%, 6%, 뭐 7%까지도 뭐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93%, 95%, 97%는 베이스 오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좋은 베이스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베이스 오일은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피부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를 혼합하거나 블렌딩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코코넛 오일에다가 스윗 아몬드 오일을 섞는다거나, 뭐 스윗 아몬드 오일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섞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오일로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블렌딩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베이스 오일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관절염, 어른 때 되시면 여기저기 다 아프겠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고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오일을 써 주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마사지도 좋고, 온찜질. 그래서 온찜질 같은 게 따뜻한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 떨어뜨려서 수건이나 뭐 손수건 적셔 갖고 찜질을 하는 건데, 이것이 좀 이렇게 번거로울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사지 방법을 가장 저는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바디 토너를 조금 좀 강하게 인제 그 바디 토너라고 바디 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오일에다가 쪼끔 좀 강하게 이제 혼합을 해서 그 해당 부위에 발라주는 방법도 좋아요. 발라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로즈마리. 예, 우리가 그래서
진경제 작용, 경련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오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와 유아가 있는데 우선 저는 어 1년 6 개월, 그러니까 생후 6 개월 이후부터는 자가 면역력이 이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뭐 예방 주사 계속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어떤 분은 뭐 "써도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러는데 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서 우리가 뭐 유아들에게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에센셜 오일 요법이고, 특히 에센셜 오일을 아주 저농도로 희석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지를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마사지를 해 주게 되면 아이들의 IQ나 EQ 발달이 된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아이들이나 유아에게 쓸 수 있는 오일들은 좀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독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래서 베이비나 유아들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오일들은 우선 뭐 라벤더, 카모마일, 뭐 제라늄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저농도로 좀 쓰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일부는 뭐 티트리 오일 정도 저희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한다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마사지나 목욕할 때, 특히 아이들 보게 되면 이 마사지나 목욕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납발이 바뀌었다거나 아이들이 너무 보챈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시면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쓸 때 그냥 물에다가, 그러니까 목욕한다라는 가정하에 물에다가 바로 뭐 에센셜 오일을 섞는 행위보다는 캐리어 오일에다가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섞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사지도 해 주고 목욕하는 물에다가 좀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목욕하는 방법 좋고요. 그다음에 온찜질 아주 좋아요. 그래서 복통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 온찜질, 그다음에 우리가 열이 났을 때는 냉찜질 이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열제로서 유칼립투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칼립투스. 보게 되면 이제 감기나 독감이 있을 때,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실내에다 발향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침구에다 떨어뜨려 주는 방법, 아니면 유칼립투스 오일을 아주 저농도로 희석해서 체스트 마사지, 가슴에 마사지 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욕을 하는 거죠. 목욕을 할 때는 물에다가, 그래서 특히 유칼립투스 오일을 뭐 꿀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것을 뭐 욕조에다 넣는 거죠. 아니면 뭐 솔트에다가 섞어 가지고 넣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열이 났을 때 우리가 냉스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시원한 물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냉수해 주는 방법. 하지만 너무 고열에 시달린다고 하면 병원에 가야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미열이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계속 나오네요. 베이비 유아. 그래서 태열이 있을 때, 요것도 또 아이들 요 태열 때문에 엄마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통받아 하죠. 그래서 아이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받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제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로 불편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라벤더 오일. 그래서 베이스 오일에 섞어 가지고, 그래서 뭐 스윗 아몬드 오일 좋습니다. 스윗 아몬드 오일에다가 저농도로 희석하는 거죠. 저농도라고 하면 30ml에 약 한 방울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에센셜 오일 1ml는 20방울이죠. 20방울 0.05ml. 그러니까 한 방울에 0.05ml예요. 그래서 30ml의 1%면은 0.03ml가 되나요? 그래서 그 정도면요, 한 방울 정도, 그러니까 1% 이내이기 때문에 한 방울 정도 섞어 가지고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채고 잠이 안 올 때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저희가 수험생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활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지금 입시철이 얼마 남지를 않았죠. 그래서 집중력도 저하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좀 시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활하게 지금 시즌 같은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원활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또 요때가 우리가 뭐 여성도 뭐 여성, 남성, 여학생, 남학생 모두 다 호르몬이 변동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 피부가 지루하고 여드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런 우리가 그 심리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피부학적으로도 접근을 좀 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경우 우울증이다. 그래서 램프 확산법이나 목욕이나 마사지하는 방법. 저는 스파를 너무 좋아해서 뭐 일주일에 한 5-6 번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번 또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물 받고 뭐 하고 뭐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네 스트레스라든가 특히 숙면 유도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라벤더랑 로만 카모마일 그다음에 제라늄 오일들을 각각 이제 섞어 가지고 뭐 램프 확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욕조에서 목욕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클라리세이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클라리세이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으로 대체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질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로즈마리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로 대체하게 되면 우선 어느 정도 이완도 되면서 적절하게 각성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가못 오일과 로즈우드, 뭐 로즈우드보다 더 좋은 건 로즈 오일이에요. 그리고 자스민 오일 섞어 가지고 캐리어 오일을 섞어서 마사지나 이제 샤워 후에 전신에다가 바디 오일 발라 주면 좋은데 자스민 오일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일랑일랑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스민 오일은 굉장히 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일랑일랑이라는 오일이 있죠. 근데 일랑일랑 오일은 별명이 있어요. Poor Man's Jasmine.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자스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동일한 효과 또 아니면 비슷한 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데 자스민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 주면 좋고요. 특히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이제 기억력을 높여 주고 집중력이 높아져야 될 때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오일들, 감귤류 오일 좋습니다, 사실은. 감귤류 오일, 로즈마리 오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흡입한다거나 뭐 목욕한다거나 아니면 책에다 한 방울 떨어뜨려 준다거나 공부하는 방에다 발향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뭐 실내에다가 스프레이 그 물에다 섞어 가지고 스프레이 만들어 줘서 수시에 뿌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는 수험생을 위한 거 뭐 시험 보는 날 시험 볼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이럴 때는 뭐 다수가 모인 공간에 뭐 "나 좋다." 하고 뭐 그 안에다 공간에다 램프를 킬 수 없으니까 이게 목걸이라든가 아니면 옷깃에다가 이런 에센셜 오일을 이제 떨어뜨려서 달고 다니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손수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뭐 천 같은 것들을 아니면 그런 것도 번거롭다 그러면 티슈에다 묻혀 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놓고 이렇게 수시로 꺼내서 향을 맡아도 좋고 아니면 오일병을 넣어 놓고 이렇게 수시로 맡아도 좋고요. 아니면 롤온을 만들어도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구슬이 달린 그런 용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오일 베이스의 노론을 만들든가 아니면 알코올 베이스의 노론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뭐 관자놀이라든가 코 밑이라든가 귀 뒤라든가 이런 데 바르게끔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뭐 예를 들면 노론 뭐 10ml 병에다가 좀 뭐 9점 그러니까 9점 한 7mm 정도 9.7mm 정도의 베이스 오일을 담고 거기에 유칼립투스나 로즈마리나 페퍼민트를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웰 노트가 이제 다 그러니까 탑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를 다 맞춰서 넣어도 좋긴 하지만 이건 수시로 계속 찍어 바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인제 그 수시로 바르게 되면 이제 두통이라든가 집중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숙면 유도할 때 너무 잠을 또 못 잔다. 불안해하고 초조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제 또 숙면 유도될 수 있는 오일들 뭐 라벤더, 샌달우드, 뭐 샌달우드, 라벤더 그다음에 뭐 버가못 또는 그레이프룻 아니면 또 오렌지 이런 거 섞어 가지고 인제 기분 좋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피지 조절될 때 피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클레이 팩에다가 그래서 이런 피지 조절에 효과가 좋은 또 살균 소독에 효과가 있는 시다루드 좋은 오일이에요. 시다루드, 버가못 이런 것들 섞어 주면 좋고 특히 시다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시다루드를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 구두 있죠. 이게 구두나 뭐 부츠나 이런 데다 좀 넣어 놔요. 이렇게 솜에다 묻혀 가지고 넣어 놓게 되면 그 신발에 그 신발은 사실 구두는 빨지 않잖아요. 운동화는 세탁도 하는데 구두는
잘 빨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 신발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뿐만이 아니라 신발을 또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시다로드도 살균 소독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pH 조절하는 데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선택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참고로 보시고 다음 장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모를 위한 거. 그래서 요거를 좀 해 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튼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미리 예방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몸에다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캐리어 오일에다가 여러분들 만달린이 없으면 오렌지 넣으시면 돼요. 오렌지 오일을 좀 섞고 라벤더 오일 섞고 거기다 뭐 비타민 E 캡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섞어 줘도 상관이 없는데 E 캡슐 없으면 그냥 빼버려도 상관없고 그거를 수시로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에게 쓸 수 있는 오일들은 좀 한정적이긴 한데 그 에센셜 오일이 좀 한정적이긴 한데 대부분 만달린, 네놀리, 뭐 라벤더 이 정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임신 초기여서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 인제 후반기가 돼 가면 6 개월 이상 돼 가게 되면 쪼끔 여러분들 몸의 부종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 지나는 현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우리가 이런 에센셜 오일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여러분들 그 산모가 다른 질병이 없고 건강한 산모였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자궁이 확대되면서 신체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복부가 뭐 자궁이 확대되면서 복부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 직립보행을 하려다 보면 허리의 통증, 그다음에 어깨의 통증, 목의 통증 그리고 또 자궁이 또 밑으로 내려가는 하대 정맥이나 이런 걸 눌러버리기 때문에 어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는 것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생리학적인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산전 우울증에 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출산하고 나서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인제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사로잡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분 전환 오일로서 버가못 라벤더 오일을 혼합해서 목욕을 하는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모들 같은 경우는 임신 중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마사지도 좋죠. 마사지를 못하면 입욕을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입욕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선 부력으로 인해서 그 공기 저항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움직임이 편해지기 때문에 우선 수중에 있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 요법도 같이 병행하면 좋습니다. 자 다리 경련과 부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터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제라늄 오일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종을 완화하고 특히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오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프루트, 제라늄, 라벤더 그다음에 뭐 블랙페퍼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 시달우드 요런 거 좀 한두 방울 섞어 가지고 아니면 샌달우드 섞어서 여러분들 쓰시게 되면 좋은 효과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교. 그래서 산모는 우선 1+1 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우리가 태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내에다가 뭐 발향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향을 맡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좀 길게 출산을 위해서 호흡을 좀 자연 분만을 위해서 심호흡을 길게 하면서 뭐 예전에는 라마즈 호흡법 굉장히 막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호흡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 관리 부종이 있겠죠, 부종. 원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종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오일을 하게 되면 제라늄입니다. 그래서 제라늄과 그다음에 로즈마리 오일, 그다음에 아니면 조조바 오일이나 또는 아니면 스윗 아몬드 오일을 혼합해서 마사지하는 거. 그다음에 출산 2 주부터는 인제 부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 버가못이나 아니면 부종을 을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이나 배뇨작용을 해 주는 주니퍼 오일을 혼합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 여성 호르몬의 구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클라리스 에이지 오일에 뭐 조조바 오일이나 아니면 아몬드 오일 섞어 가지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네 출산 후 분비물이 있어요. 그럼 자욕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티트리 또는 라벤더 오일 이용하시면 되고 빈혈이 있을 때 좀 우리가 혈액순환을 좀 빠르게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자극적인 오일, 각성에 효과가 있는 오일을 써 주면 좋죠. 로즈마리 써 주시면 좋고요. 자 혹시 그래도 이 클래스에는 제가 전달받기로는 아로마 테라피를 어드밴스 과정까지 좀 다 이수하신 분이고 현업에서 지금 뭐 에스테티션으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산모를 위한 스파 전문점 관리 방법에 대해서 우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족욕하는 거, 등 목 마사지하는 거 이런 방법들 제안을 드렸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건데요. 그래서 사실 또 아로마 테라피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에센셜 오일의 효능들을 보게 되면 '어이구 이건 뭐 여성을 위한 테라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 주는 물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 주는 에센셜 오일들이 좀 많이 대다수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일들을 또 썼더니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호르몬 분비 조절, 내분비기나 생식기에서 호르몬 분비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에센셜 오일을 적절하게 쓰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월경 불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월경 불순이라는 것은 우선 어 외국에서는 우선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게 되면 크람프 바크라는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허브차로 많이 섭취하게끔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월경불순이라는 것이 단순히 에센셜 오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수험생이건 베이비건 뭐 여러 가지 대상별로 이렇게 에센셜 오일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생활 패턴을 좀 같이 관리를 해 주면 좋고 식이 섭취를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끔 유도해 주는 것도 또 조언을 주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좀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경불순이신 분들 보면 우선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 월경통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통경제 역할을 해 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케톤의 화학적 그룹이 많이 들어간 물질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케톤이 들어간 것들이 뭐 클라리세이지, 마조라, 뭐 펜넬, 주니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제라늄 오일도 아주 부드럽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일들을 이용해서 뭐 복부나 허리나 이런 마사지하는 방법, 목욕하는 방법도 좋고요. 그다음에 찜질하는 방법도 좋고요. 자, 근데 월경이 또 너무 많이 나와서 또 걱정인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는 자궁을 수축시켜 주는 또 이거 자궁 수축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월경 불순이라는 것은 자궁 수축을 시켜줄 수 있는 오일을 쓰는 거고요. 네, 월경 과다는 자궁 수축을 유발하지 않는 오일을 좀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좀 이렇게 진경보다 진정작용이라고 나오는 그런 오일들을 좀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뭔가 그런 오일들을 써주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제라늄이나 사이프레스 이런 뭐 장미 오일, 특히 뭐 월경이 과다이신 분들은 호르몬 분비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장미 오일들을 캐리 오일에 섞어 가지고 마사지하는 방법, 목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이런 뭐 월경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뭐 과다로 나오는 경우에는 우선 스트레스를 먼저 관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인데 직장을 때려쳐라 이럴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것들을 받은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향을 통한 방법 아니면 향을 이용하는 이런 뭐 마사지나 목욕을 통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월경이 있어요. 무월경. 이제 너무 불규칙적이어도 걱정, 너무 많이 나와도 걱정, 근데 안 해도 걱정. 그래서 무월경인 경우에는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써 주면 좋겠죠. 그래서 무월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호르몬의 불균형,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카페인의 과다 섭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생활 패턴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뭐 로즈 힙 그다음에 체스터베리 외국에서는 체스터베리 많이 먹죠. 허브차로도 많이 먹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 보조 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머그워트 뭐 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허브차도 좀 드셔 주시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오일을 써 주시면 되는데 로즈 오일 참 좋죠. 로즈 오일 또는 미르 오일 이런 것들을 써 주어서 우리가 뭐 복부 마사지라든가 등 뭐 이렇게 목욕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또 참고로 또 읽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PMS 증후군 PMT가 있습니다.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전 긴장이 있죠. 그래서 프리멘스트럭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험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유방통, 두통, 뭐 체중의 증가라든가 아니면
기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예민해진다거나 또 복부가 빵빵해진다거나 이런 느낌들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비타민제 좀 섭취하면서 좀 여러분들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 이럴 때도 목욕, 마사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향을 흡입하는 방법들, 어떻게든 향에든 노출을 시켜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방법은 라벤더라든가 카모마일, 제라늄, 만약에 이 중에서 오일이 없으면 있는 오일의 양을 좀 늘리셔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도 우리가 그냥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섞게 되면 혹시 피부가 예민하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 희석제라는 걸 넣으면 좋죠. 천연 희석제 또는 천연 유화제, 대표적인 것이 솔트고, 그다음에 아니면 베이스 오일, 아니면 보드카라든가, 아니면 곡물류에서 증류한 이런 술들을 이용해서 같이 혼합해서 하게 되면 물이랑 잘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휘발유,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이 휘발력이 좋고 분자의 질량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지방이 잘 녹고 알코올이 잘 녹는다고 했는데, 얘도 오일입니다. 오일이어서 다른 오일에 비해서 물에 잘 녹긴 하지만 얘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섞을 때는 그래도 천연 희석제라든가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하는 물질을 넣어주게 되면 빠르게 잘 섞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복부 등, 그다음에 이제 하복부를 마사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복부를 이제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해주는 로즈 오일이나, 아니면 또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일랑일랑이나 이런 오일도 좋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진정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오일로서는 샌달우드도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샌달우드 이런 오일들을 섞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부부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이제 적절하게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많이 활용하면 좋죠. 그래서 특히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신혼 첫날 우리가 침대 위에다가 일랑일랑 꽃을 그냥 꺾어 가지고 그냥 향을 그냥 방 안에 향을 많이 나게끔 해 주죠. 그래서 일랑일랑이라는 것은 이제 행복을 상징하고 사랑을 상징하죠. 그래서 체험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꽃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대부분 체험제가 많죠. 로즈, 자스민, 에놀리, 일랑일랑. 근데 이 중에서도 일랑일랑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체험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부부들은 목욕 방법 좋고 마사지 방법도 좋고요. 램프도 좋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증이 있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체험제들, 일랑일랑이나 장미나 이런 것들 섞어 가지고 등이나 목이나 등이나 팔 서로 마사지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피로 회복과 흥분 유발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일 좀 써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조람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마조람이라는 오일은 반대로 체험제가 아니라 제음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음제가 뭐냐면 성욕을 없애주는 오일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라 믿고요. 자, 네,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향수 제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적인 이런 것들이 꼭 부부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버, 그다음에 수험생들,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들 대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의 분비 물질 중에서 노인분들에게 나는 쾌쾌한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산화되는 물질이 막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냄새가 안 좋은 게 나요. 체취가 날 수 있는데, 이런 향수를 제조해 줌으로 인해서 체취를 감춰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런 용기에다가 베이스 오일 좀 담고 코코넛이나 아니면 또는 스윗 아몬드 오일 담아 주고, 거기에 이제 웰 노트에 맞춰서 베이스 노트, 미들 노트, 탑 노트 맞춰서 넣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샌달우드 또는 파초리 넣어 주고, 그다음에 라벤더나 로즈 넣어 주고, 그 위에다가 오렌지 오일 이렇게 섞어 주면 너무 향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해서 향수를 제조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성적인 향수를 원할 때, 가볍고 달콤한 향수를 원할 때, 꽃향수를 원할 때, 아니면 사양 향수를 원할 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하나의 처방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한번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블렌딩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 뵀는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나눠 봤고, 특히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대상별로 저희가
우선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서 뭐 말씀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아로마 테라피의 꽃이라면 꽃이 뭐냐면 바로 블렌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혼합을 할 것이냐인데요. 직관력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생리적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을 잘 섞어 보시는 연습을, 그러니까는 많이 섞어 보는 연습을 해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향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쪽에서는 이 블렌딩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술적 파트, 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에센셜 오일을 창조해 내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면서 어 행복을 나누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 화면에 있는 메일 주소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